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보로물님, 저희 가끔 문자 주시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살 많이 쪘다, 완전 많이 쪘네 해서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제 친구도 방송 중인데 굳이 문자를 보내서 너 오늘 되게 많이 부었다라고 지적을 해주네요. 네, 간밤에 월드컵, 우리 카타르 월드컵 이 아시아 지역 예선 손흥민 선수 경기 보느라고 제가 2시에 잤더니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한국 시리즈도 보고 월드컵 예선도 보고 그래야 재밌죠. 한 가지 칭찬하고 갈까요? 어제 후반 72분 손흥민 선수 단독 찬스에서 본인이 넣을 수 있는데 굳이 패스를 해서 작은 정우영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준 것 리더답습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외 얘기 잠깐 하면서 시작했는데 우리 해외에서 있었던 글래스고 기후협약 오늘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COP26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COP26. 이게 결정이 됐다. 이 소식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요게 우리 먹고 사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번에 이 합의는 잘 된 건지 그 구석구석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COP26, COP26 샐러드 이름 같기도 한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컵이라는 게 이제 컨퍼런스 오브 파티라고 해서 당사자 협의라고 해가지고 기후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여서 실천 방안들을 논의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200개국의 그 대표들이 모이고요. 그러한 대표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단체들도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고, 환경 단체만 또 업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계에 더 많은 로비스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지켜보면서 중간 회담에 뭐 예를 들면 석탄 발전의 이해, 네. 또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항공협의회도 와가지고 이거 결정되면 영향이 있거든요. 또는 선박협의회도 와서 얘기하고, 뭐 석유협회도 와서 얘기하고, 사실은 제철업계에서도 얘기하고, 사실은 한국의 보도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엄청난 로비스트들이 이 회담 주변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결정이,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산업 결정, 산업의 방향, 경제 방향을 완전히 방향성을 바꾸기 때문에, 또 가장 크게는 인류의 운명, 기후라고 하는 이걸 바꾸기 때문에 첨예하게 논의하면서 실천 방안들을, 정상들은 모여서 방향 목표를 정한다라면 네. 이 콥은 실제 위원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어떠한 절차들을, 이행 절차들을 합의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이라고 하는 것은 26년 됐다는 뜻입니다. 26회차군요. 네, 그러면. 26회차. 27년 됐죠. 사실은 2000년도에 한번,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지면서요. 네. 그래요. 현장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 이걸 뭐 환경 오염물질을 일종의 나쁜 방귀에 우리가 빗댄다고 하면 이것들을 유발하고 있는 산업 관계자들도 다 모였고요. 전 세계 환경 운동가들도 그물 아래에 숨진 인어 사진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네. 그 인상적이었는데, 투발루 외무장관 이런 분들은 원래 육지였던 곳에 들어가서 네. 허벅지까지 물이 찬 채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참가국들이 당초 폐막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협상을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우선 핵심 목표는 1.5도라고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1850년도, 1900년도, 즉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시점으로부터 지구의 온도가 현재 지금 1도 올랐습니다. 1도 올랐는데 이렇게 난리인데요. 이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2030년에는 0.5도가 더 올라와서 1.5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로 가면은 유엔에서 가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80년 뒤인 2300년에는 2100년인가요? 2100년. 2100년에는 이것이 3도로 오른다는 겁니다. 3도가 오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해운대 하나 송도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70년 남은 거죠.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섬 같은 경우는 이미 잠기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재앙이라는 것들이 지금 특히 지구 남반구 쪽에서 남미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97년에 교토 의정서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다 그때는 콥3였어요. 였고 또 2015년에 가장 중요한 거죠. 파리 협약이 결정이 나죠. 2017년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 빠지겠다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우리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 거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미국도 나서고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2위입니다. 이 국가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독려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왜냐하면 당선할 때부터 기후위기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행정부에. 그래서 다른 세계 정상들도 많이 오게 해서 이번에 글라스고에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자 위원들한테 독려를 한 거예요. 제발 좀 합의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1.5도로 막아라. 막 2도 가고 3도 가고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고 지구가 없는 거니까 1.5도로 막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석탄이라는 것이 화두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석탄을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을 줄이자라는 이야기들은 없었거든요. 방법론들은 각국 알아서 해라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석탄 발전이 문제야.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한번 어떻게 좀 해보자. 이 부분이 이제 논의였는데 실제로 뭐 마지막 그 예정된 마지막 폐막일보다 하루 정도까지 더 연장되면서 합의를 했지만 합의에 사실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로 할 것 같았으나 네. 감축으로 끝낸 이번 회의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나라들이 말씀해 주신 그 도서 네. 그러니까 몰디브나 뭐 네. 투발루나 이런 나라들일 텐데 이런 나라들은 이 회의가 허망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축이 이제 석탄에서 퇴출이 아니라 석탄을 감축하기로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은 인도라고 나와 있어요. 인도가 이제 하루 전날 우리 이거 동참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인도는 전체 에너지 발전의 약 75%가 석탄 발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체 에너지 발전의 한 54%가 지금 석탄 발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석탄 발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 석탄 발전의 50%예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석탄 감축만 해줘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이 두 나라가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석탄 써가지고 싸게 에너지 만들어서 물건 싸게 공급해가지고 세계에서 너 당신네들이 쓰고 있으니 우리가 감축하려고 하면 당신네들이 돈을 좀 내주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지금 또 하나의 또 논쟁이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뭐 이런 데서 사실은 기후재앙의 위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출량 1위를 보면은 중국, 2위 미국, 3위 유럽연합이에요. 요 세 개 국가가 돈 좀 많이 내셔라. 지금까지 기후 기후위기를 일으켰던 주범이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에서 득을 봤던 당신네들이 네.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행에 필요한 석탄 발전을 없애려고 하면 대체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금도 우리가 없다. 이 투자금도 기존에 돈 받았던 당신네들이 내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우리가 감축 못하겠다고 퇴출 안 하겠다 선언하는 거는 충분히 돈을 내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재생에너지 투자하겠다. 근데 돈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미국이나 유럽 정부가 약속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주겠다고 했지만 얼마 줄래? 몇 년도에 얼마 줄래는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도 논의를 해봐야 돼. 국내에 들어가서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를 우리가 못 박지 못하겠어. 그랬더니 인도가 그럼 우리도 퇴출의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 않겠어. 너네들이 그런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그래도 그나마는 결정을 했어요.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몇 개 국가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뭐 이런 데서는 영국 같은 경우 석탄 안 하겠다. 근데 사실은 영국, 독일 대표적으로 석탄 에너지로 성장한 나라거든요. 산업혁명의 주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네. 나라는 이제는 이제 많이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석탄 발전 안 하겠는데 여기에 석탄 발전 안 한다에 인도, 중국, 심지어는 일본도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석탄 에너지하고 퇴출을 하겠는데 시기는 못 받긴 좀 어렵다. 그러면서 이번에 애매하게 결정한 건 뭐냐면은 일부 정부들이 주도해서 석탄 발전의 전체적인 요번 문안도 사실은 완전한 퇴출도 아니에요. 퇴출을 하되 합리적인 예를 들면 CO2 탄소 배출을 막는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석탄 발전소는 그래도 요거는 좀 오래 가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척 발전 지금 짓고 있는 거라든지 네.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 이런 거는 또 합의해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하되
합리적인 어떠한 기계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확 줄인 석탄 발전소는 또 여기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국의 이해관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팔아 먹어야 되겠고 돈 좀 벌어야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논쟁은 뭐냐면 인도나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가장 먼저 했었고 너희들이 기후를 다 가불해서 먼저 썼잖아. 1도 올린 건 너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 거죠. 지금 0.5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을 의지는 있는데 돈 좀 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저개발국 혹은 신흥국은 그럼 선진국들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라. 네. 그러면 그에 따라가겠다라는 건데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의사를 밝힌 나라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사는 있다고 밝혔어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년에는 얼마 이거에 배분 조직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이 인도에 얼마 갈지 중국에 얼마 갈지 아까 말했던 이미 물에 잠기고 있는 나라는 얼마에 가야 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배분의 원칙도 좀 안 정해진 거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세 번째 이제 이번에 합의 조건인데 원래 파리 기후협약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구체적인 실행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또 모이자. 올해 하고 내년에 또 모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기후 온난화라는 단어도 요즘 안 쓰거든요. 기후 위기라고 쓰고 일부에서는 기후 재앙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유 있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5년에 있다가 또 만나고 이럴 여유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2025년에 만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행 방안에서 다시 한번 합의 도출해보자.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이제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가 문제군요. 어떻게가 결국은. 하우가 문제인 거고 네. 또 하나의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원래 지금 파리 협약의 목표는 2050년까지 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자예요. 한국도 작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도 2050년 이미 결정을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2050년까지 결정했고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 그건 너무 무리다. 50년은. 인도는 우린 2070년까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을 정했는데 이게 되게 먼 거니까 특히 기후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건 너무 막연한 목표고 구체적인 경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석탄 에너지하고 작별하고 석유 에너지하고 작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탄소 배출도 많이 하는 게 비행기보다 많이 하는 게 소입니다. 소요? 네, 소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네.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를 도축하고 우리가 먹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CO2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타블로 씨가 여기 현장에 와서 그 한번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채식 운동이 많이 번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군요. 유럽에서라든지 미국에서 채식 운동이 많이 되는 건 기후 운동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를 또 많이 먹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미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모두의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즉 원인을 제공했으면 여기에 대한 기여를 하라는 목소리들이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후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이렇게 제약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탄소 배출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서만 생산된 철로만 에너지로만 철 만들어. 중국 거 안 사겠다는 얘기네요. 그거 한국 거 안 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쪽에서 일종의 관세 매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중국은 또 난리 나는 거죠. 중국은 더 열받는 것이 야 그러면 지금까지 싼 거 사가지고 너네 발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거 관세 매기겠다라면 차라리 너네 번 돈으로 기부금 우리한테 줘. 그 관세를 너네가 내. 뭐 이런 식의. 참 이게 기후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네. 거의 합법적인 그 비관세 장벽을 만들겠다는 얘기여서 네.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아마 이렇게 모이고 내년에 또 모이자고 한 건 직관적으로 목격한 장면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베니스의 그 네. 지저분한 물이 맑아지고 물고기가 다니고. 백조가 다니고 네. 근데 거기 다시 이 광장이 완전히 잠겨 있더라고요. 네. 장화를 신고만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들 숙제를 하나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각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어떻게 할지
요거 갖고 와라. 집에 가서 숙제로 해와라. 그래서 내년에 논의하기로 한 그렇죠. 거죠. 요거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네네. 우리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 아직까지 주도권은 뭐 우리나라 정부로 치면 기재부라든지 산업부가 가지고 있고 환경부는 마치 사회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피해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뭐 개인들이 쓰레기 줍고 뭐 바다에 쓰레기 좀 적게 버리고 뭐 이러한 일들로서 마치 제약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환경이라는 중요한 부분은 산업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DNA로 지금 저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기업에서 물론 사회봉사하듯이 뭐 ESG하고 뭐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주변부적인 거고요. 문제는 이 기후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질서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냐면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고요. 없다라고 보고 다음 정부에 저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큼을 줄이냐가 아니라 이 줄이는 부분에서 어떻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로 짤 것인가.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니 성장을 하지 않는 사회도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주장들도 존재하고요. 문제는 예를 들자면 중국,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이거 앞서 나가가지고 이 환경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자. 그래서 중국은 이미 자동차 수출량보다 환경 기술 수출량이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감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좀 시간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석탄 발전소 2060년까지 제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면 거기서 이게 중국이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와우 중국은 우리가 산업기술 우리가 친환경 기술 해가지고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펠러가 한 번 돌 때마다 프로펠러를 많이 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돌 때마다 생산하는 킬로와트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이거를 많이 안 꼽기 위해서는 이 터빈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네. 이런 거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독일이나 미국이에요. 덴마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중국, 인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로비스트를 써서 빨리 석탄 퇴출했으면 좋겠다. 한국도 생각을 해봐야죠. 한국도 한국 사회에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 재생에너지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여기에 나름대로 감축 장치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아니라 리액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조금 반응하는 거지.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 속에서 세계를 바꿔나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산업 발전을 꿈꾸겠다라는 이러한 목표 설정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신규 자동차의 50%는 전기차로 가겠다. 이를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내연기관차 퇴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심지어는 태국도 그거를 2030년으로 203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의 퇴출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완성차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해보려고 왜냐하면 유럽이나 하고 미국에 있는 수출을 해야 상황에서.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소수 사태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네. 환경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뭔가 모바일이 움직이기는 해야 되는데 네. 이동 가능한 기계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공공 부분부터 어떻게 바꿔나갈 그렇죠. 거냐, 이거는 그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그럼요. 되는 처음부터 부분이 되죠. 아닐까 왜냐하면 싶습니다. 지금 또 하나 미국에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탱크거든요. 탱크나 미국 항공기 전투기. 아, 그 까만 연기 엄청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네.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방부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에 대한 전략안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방부 부분에서 이거는 노터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투기라든지 탱크 엄청나게 그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어선들. 통풍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어선들이 사실은 CO2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건드려야 될 부분이 한두 개도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을 리액티브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도 그래 자꾸 기재부나 산업부 같은 경우는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좀만 천천히 가자가 아니라 저는 이걸 크리에이티브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선 부분에서는 전 세계 넘버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죠. 네, 이런 네. 꿈을 저는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전차도 요즘 거고 경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도 만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탄소 제로에서의 어떤 전차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러한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창의적으로 저는 주도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전략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리액티브한 거, 좀 반응하는 형식의
어떤 전략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탄소 배출 제로, 그러니까 탄소 제로 시대에 대한 준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구체적인 목표 하나 세워보자고요. 요즘 보니까 전통의 오토바이 명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지금 뭐 단연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목표를 하나 딱 정해서 새로운 부문의 수요 창출을 만들어내면 이것 또한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excitingfx.kr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